네, 이태호 대표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금요일은 또 주말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 이런 것들 걱정도 되고 막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일단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또 미국에서 또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마 부담을 안고서 아마 출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은 그만큼 일단 이 매물 압박을 갖다 잘 견뎌내면서 안정을 찾아왔던 그런 흐름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근에 악재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트럼프의 그러한 이제 관세 정책 이것이 상당히 부담을 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한국의 경제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난해 2%의 때도 사실 경제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올해 한국의 예상치에 의하면은 1.5%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올해 더욱더 아마 경제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의 입장이 상당히 좋지 않다. 기업은 물론이고 3대 주체가 그만큼 어렵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기업, 가계, 정부 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만큼 힘든 상태에서 주시장이 제대로 탄력을 받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일단 이제 주가가 이렇게 안정을 찾고 올라가는 것은 안정을 찾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매물 압박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작년에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굉장히 매물 압박이 심화됐습니다. 외국인도 많이 팔았고 기관도 많이 팔았고 그런 상태 속에서 이제 팔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좀 편안해졌다. 이것이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일단 여러분들 트럼프 정권의 관세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관세 정책은 여러분들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세를 매기는 국가와 그다음 관세를 갖다 당하는 국가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학창 시절에 관세에 대해서 우리가 효과를 갖다가 이제 공부할 때 보면은 한 5가지로 우리가 요약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수요 억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수입 물가가 그만큼 비싸다 보니까 그 비싼 것을 갖다가 지금 소비자들이 사기가 그만큼 힘들어지니까 그만큼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미국이 관세를 매기는 거니까 미국 이외의 국가들 이런 국가들은 그만큼 힘들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세계 경제를 갖다 악화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세계 각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서 상대 관세를 갖다가 매기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세계 경제 전체를 갖다가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세가 높아지면서 전체 세계 각 국가들이 물가가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상태 소비가 침체하고 소비가 침체하면 경제가 둔화될 수밖에 없죠. 세계 경제를 침체시킬 수 있는 요인을 갖다가 트럼프가 제공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산 증가 효과도 있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은 수입 물가가 높다 보니까 사지를 않으니까 수입품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그만큼 미국 기업들은 생산을 갖다 늘릴 수 있는 그 미국 기업들의 유리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일단 트럼프가 이런 관세 정책을 갖다 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재정 그 수입 효과도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매기다 보니까 관세 부과만큼 그것을 누가 부과하든 간에 일단 재정 수입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것이죠, 그죠? 미국 소비자들은 그만큼 25%를 관세를 더 내기 때문에 그 내는 것은 어디로 가느냐? 미국 정부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만큼 세수 증가 효과가 있고 재정을 갖다가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은 재정 적자, 무역 적자의 쌍둥이 적자인데 그 무역 적자를 갖다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추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국제 수지 개선 효과도 있습니다. 수입을 갖다가 일단 줄이는 상태죠. 관세를 매기다 보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만큼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은 줄어들기 때문에 국제 수지 개선 효과도 미국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수입 물가가 높다 보니까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소비자들의 어떤 후생 이것은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렵다. 그래서 이 관세 정책은 미국 정부와 미국 기업들을 갖다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지 소비자들은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갖다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정책들이 이루어집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미국이 관세를 매기면은 상대 국가들도 관세를 매기게 되는 것이고 그런 상태 전체적으로 세계가 그만큼 수요자들이 그만큼 물가 부담을 안아야 되는 것이죠. 그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도 물가가 일단 올라가면서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 점차 미국 국민들이 깨우치기 시작하면서 사실 경계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세계 경제가 침체할 것이라는 이런 인식은
바로 미국 정권 시장의 주시장을 갖다가 끌어내리는 이런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것을 따라가는 우리나라든 세계 정신은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많이 물량을 털어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받아낼 수 있는 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쩌면 저는 이 조정 자체를 갖다가 긍정적인 조정, 좀 아름다운 조정,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정시가 많이 빠지면은 우리도 영향을 받는 거지만은 거기에 대한 반발력도 생긴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이제 이 메이저들의 일단 이제 매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개인 투자를 잘 소화해 줬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제 미국 시장이 저렇게 떨어지면서 체계적 리스크에 높게 되면은 동반 하락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또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힘도 있다는 점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월 말에 공매도가 일단 대기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공매도를 이제 치면은 물량 압박에서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나 또 일정하게 떨어지면은 그 같은 물량을 갖다가 다시 되갚아야 되는 상태이기 되기 때문에 이 쇼커버라고 하죠, 그죠? 이렇게 쇼커버가 되면은 또 매수를 일단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공매도를 갖다 했을 때하고 안 할 때의 제도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공매도를 추진하게 되면은 사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주가는 좀 부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 공매도를 함으로써 수급이 개선의 효과를 얻습니다. 외국인 투자들이 한국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이 공매도를 갖다가 이제 폐지하면서 외국인들이 많이 떠나다 보니까 수급이 악화됐던 거죠, 그죠?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도 아니고 보정도 아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매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차피 필요한 것이고 한국만 외면해 버리면은 한국 시장의 자금이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체 그래서 출범이 이제 3월 4일부터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거는 일단 여러분들 각 정권사마다 일단 여러분들 SOR이라 해가지고 스마트 오더죠, 그죠? 그래서 이 루팅인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좋은 시장으로 일단 이제 자기가 방향을 잡아가서 이렇게 선택해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8시까지 하니까,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12시간 하는 거니까 정권사 입장에서는 좀 유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투자자들은 좀 지칠 것 같아요. 어쨌든 직장인들이 돌아와서 매매를 하다 보면은 좀 유리하지 않을까, 매매가 좀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 정권사들은 좀 긍정적일 수 있겠다. 초반에는 몇 종목 안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전체 종목들 다루게 될 때 그때 일단 정권사들 좀 혜택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자, 어쨌든 우리 시장은 사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 트렌드 속에서 이제 상한선에 부딪히다 보니까 조정을 받는 거고, 조정을 받고 나면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상승 트렌드 속에 있는 것이고 좀 더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조정을 받고 그다음에 다시 또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코스피는 약 한 2,730에서 2,750포인트, 코스닥은 약 820포인트 전후, 이 정도로 일단 이제 앞으로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오늘은 어떻게 될 거냐? 뻔하죠. 반도체를 중심으로 좀 많이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반도체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빠졌다가 납부를 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좀 진정되고, 우리나라는 이쪽이 밀리면 다른 쪽이 올라와서 받쳐주고, 이쪽이 밀리면 또 다른 한쪽에서 올라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엇박자의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매물 압박을 갖다가 좀 모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만큼 그렇게 너무 부정적으로 보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정해야 받는 거지만은 이 조정을 또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라인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최근 들어서 2차 전지가 꾸준하게 올라왔습니다. 이 트럼프는 2차 전지에 대해서 또 전기차에 대해서 배타적인 정책을 갖다 쓰고 있는 상태에 있죠, 그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거기다가 2차 전지는 캐점 상태에서 판매도 안 되다 보니까 그야말로 실적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작년에 일단 전기차를 갖다 판매하는데 판매가 거의가 70%가 중국에서 팔린 것이 다른 시장에서 팔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만의 어떤 잔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의 트럼프가 전기차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다 보니까 2차 전지 위상이야말로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런 악재 속에서 작년 연말에 많은 물량을 또 소화를 시켜버리다 보니까 팔 물량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력이 있는 거죠. 그 수급에 일단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는 점을 알 수 있고요. 올해를 고비해서 캐점을 탈출할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있습니다. 3월 5일부터 7일까지 여러분 다음 주죠, 그러니까
바로 인터 배터리가 열립니다. 해마다 열리는 것이죠. 여기서 일단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플레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런 기술. 그다음에 주행 거리를 갖다가 넓힌다. 바로 일단 여러분들 2170 배터리에서 2170 배터리는 지름이 일단 2일이고 70은 이제 높이를 말하는 겁니다. 4680은 지름이 46mm이고 그다음에 위로가 바로 일단 높이가 바로 80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원통의 배터리인데 이게 이제 크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일단 이 4680 배터리뿐만 아니라 4695, 46120 이렇게까지 일단 확장되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 머스크가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배터리 질이 좋아지면서 주행 거리도 넓어지고 충전 시간도 그만큼 단축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캐즘을 탈출하게 되는 것이고 많이 팔리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좋아지는 성능 속에서 많이 팔리면은 자연스럽게 가격도 떨어지면서 내연차에 비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같이 이제 중요한 그런 이제 캐즘 탈출의 중요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가라는 것은 그런 것을 앞서서 일단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움직여 나가는 것이죠. 조정도 필요합니다. 조정을 거치면서 점차 회복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코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화이팅 하십시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이런 거는 이제 기술 혁신에 의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일단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이 지금 트럼프의 IRA 법안 폐지가 이제 나옵니다. 지금 관세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정책이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잊어져 있는 상태죠. 그죠? 그런데 아마 2분기에 들어가면 트럼프가 이 지금 법안을 갖다 폐지하려고 할 겁니다. 보조금도 주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캘리포니아 지역 같은 경우는 가장 의석수가 많습니다. 52석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이 전통적인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이에요. 그죠? 근데 이 캘리포니아 지역은 아시다시피 의석수가 이제 민주당에 많기 때문에 트럼프의 정책에 반하는 정책을 갖다가 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 정책은 친환경 정책을 쓰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뉴욕도 마찬가지로 29석을 갖다가 차지하고 있는데 민주당 의석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의석수를 갖고 있는 연방제 상하 의원 갖고 있는데 여기서 뭐 5, 6석만 이탈하면은 법안이 통과가 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죠? 그만큼 사실상 통과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그래서 지금은 트럼프가 지금 이제 뭔가 칼자루가 뒤돌려서 전기차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나 죽이려고 하는데 막상 죽이려고 하는데 안 된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시장에서는 안도의 랠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단 시장은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하튼 이런 상태에서 조정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좀 올라오는 거지만은 이게 끝나면은 또 일단 주가는 좀 조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올라온 데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조정을 또 거치고 나서 제가 실질적인 상승은 2분기 일단 중후반 이때 가서 이제 2차 전지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상승은 이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올라가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너무 그냥 주가 오른다고 매료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바이오주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데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TV 그 대박중에서 말씀을 때 HLB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한 300만 원 정도 범위네. 내가 이거 다 잃어도 상관없다. 이런 정도면은 HLB에 대해서 한번 사도 좋다. 지난 이제 수요일 날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제가 이런 이제 또 방송에서도 그죠. 유튜브 방송에서도 제가 다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이 지금 간암신약 리보세라님 같은 이런 것들이 FDA에서 지난번에 자꾸 대짜를 시켰어요. 그죠? 그다음에 주가가 많이 빠지기도 했는데 실망스러웠죠. 그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FDA에서 다시 한 번 더 일단 신청해 보라. 이런 제안을 받아가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안하는 과정 속에서 일단 문제점들을 갖다가 있으면은 FDA에서 일단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걸 개선해서 올리고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반복돼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대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찰나에서 지금 유럽 종양학회에서 이 리보캄넬 이 병용요법이 1차 치료제로 일단 등재가 됐습니다. 이런 이제 상황이고 우리가 보면은 이게 지금 예사롭지 않다. 이렇게 되면 이제 FDA에서도 승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봐야겠죠. 근데 그 승인 시기가 3월 2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전에 판명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제 3월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신약 개발을 하는 업체들은 사실상 그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죠? 이것이 만약 성공하게 된다면 지난번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렉나자 유한량이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오스코텍도 그랬고 그죠? 그다음에 또 그 이어서 엘로 대규모 엘로가 있었던 올릭스 같은 것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만약에 HLB가 이거 성공하게 된다면 이거는 대박이 터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쪽박이고 통과되면 일단 대박인데
300만 원 만약 투자해가지고 안 되면은 한 110여 점, 100한 뭐 1, 20만 원 손해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300만 원 투자해가지고 통과가 됐다 이러면은 이게 3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되고 뭐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모험적인 투자를 하실 분들은 한번 고려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런 걸 제가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내가 100 몇십만 원 잃어도 좋다 이런 인식을 갖는다면은 부담이 안 가는 선에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FTA 통과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자, 그런 점은 우리가 좀 참고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참고로 HLB는 어제 많이 올랐어요, 그죠? 제가 일단 방송에서 이야기한 직후에 이렇게 이제 만약에 300만 원에 투자했다면 어제 수익이 좀 이제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점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아침에 이제 시간이 좀 제한돼 있다 보니까 빨리빨리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말이 빠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한수장이 랩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 랩도 할 줄 모르고 노래는 조금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이걸 여러분들 제가 빨리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국 양회가 열립니다. 이제 3월 5일, 6일부터 시작해서 일단 정협도 열리고 이제 전인대도 같이 열리게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일단 이야기하는 것은 GDP 목표치를 갖다가 5%를 잡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딥시크에 고무돼 가지고 첨단 기술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 같고, 지금 미국이 중국을 갖다가 압박하는 그 과정 속에 관세를 매기고 압박하는 과정 속에서 이 중국이 살아남는 길은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수 지원책을 갖다가 쓰지 않을까. 내수를 지원한다는 것은 뭡니까? 소비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뜻이니까 중국인들이 소비를 갖다가 이제 활성화된다면은 바로 한국에 중국에 수출하는 화장품의 어떤 수요가 늘어날 수 있죠. 그래서 어제 화장품이 좀 안정을 찾아 올라오죠, 그죠? 뭐 이런 점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리고 또 미국이 저렇게 압박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일단 대립 관계를 일단 맺지만은 그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전략 외교에서 넉대 외교에서 일단은 이 그 미소 외교로 이렇게 바뀔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건 뭐 그럴지 아닐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중국을 갖다 신뢰할 수 있습니까? 신뢰할 수 없다. 한한년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 이전에도 할 것이다. 근데 저는 불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어떤 이제 행동해 왔던 것이 신뢰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일단 저는 사실 믿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 엔터주는 사실상 K-팝 이 부활 이제 기대감 때문에 따로 일단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그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자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AI죠. 이것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일각에서는 이제 AI 산업이 성장 한계론이 부각되어 있어요.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AI들이 많이 빠집니다. 팔란티어도 많이 빠지죠. 그 다음에 또 엔비디아도 지금 현재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빠지고 이런 양상을 띠고 있는 겁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거죠. 많이 오른 것에 대해서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일단 이것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은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일단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최근에 그럴 조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유의를 해야 된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을 보면은 미국에서 군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주가 막 들어올 것이고 인도에서도 막 들어올 것이고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있지만은 또 일단 방산도 수주가 많이 늘어나고 하겠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식상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기대하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트렌드를 우리가 중시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햄터리님. 자, 그래서 지금의 상태에서는 일단은 이 지금의 상태에서는 기술적인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저점을 갖다 보고 샀다가 반짝 오를 때 팔고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은 지속적으로 갖고 나가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어쨌든 이 AI는 우리가 시대적인 대의 명분을 가졌다. 시대적인 백그라운드를 갖다가 가졌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지금은 상당히 양호한 흐름으로 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 틀은 살아있다. AI는. 그러나 이제 중간중간 이제 조정을 갖다가 갖는 과정은 필요하다. 지금은 이제 과정은 조정을 갖는 과정이 있고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바닥을 굳히는 과정이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하방연설을 유지하게 되면은 시대적 배경이 양호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가 바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AI와 연결된 산업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일단 AI 서비스라든지 어제 보면은 뭐가 올라갑니까? 네이버는 떨어지는데 카카오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걸 AI 로봇, 그 다음에 의료 AI,
그다음에 피지컬 AI, 온 디바이스 AI, 스마트 팩토리 같은 뭐 이런 다양한 부분, 그다음에 여기에 또 연결돼 있는 효과를 갖다 볼 수 있는 바로 보안 문제라든지 딥페이크 같은 보안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 밖에도 일단 여러분들 액침 냉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시로 돌아가면서 일단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AI는 단기적 관점에서는 조정을 받는 거지만은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AI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외면할 것은 아니고, 조정을 마무리한 이유가 또 주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선과 방산주는 지금 미국의 일단 여러분들 방산 수요가 늘어나면서 군함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오션이 그 때문에 많이 올라갔죠. 그죠? 그다음에 또 인도에서도 또 그만큼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인도는 경제가 좋아지면서 물동량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그 상태 속에서 조선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세계에서 1%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담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또 일단 미국은 중국 조선에 대해서 선박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이런 얘기 나와 있기 때문에 중국의 조선은 그만큼 좀 위축될 수밖에 없고, 한국의 조선이 상당히 대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상당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방산은 또 트럼프의 약육 강수 정책 때문에 이런 이제 국경을 맞대고서 사실상 이제 전쟁을 갖다 벌일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은 그만큼 일단 자주국방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지금 트럼프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우리나라도 일단 이제 그대로 옮겨올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국방비를 높여달라 이렇게 막 이야기할 겁니다. 그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방산 수요가 그만큼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너무 과도하게 올랐기 때문에 조선과 방산은, 그죠? 일단은 미국에서 보면은 많이 올랐던 이런 이제 이 빅테크들이 지금 매도 압박을 많이 받고 있어요.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졌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일단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매매를 하더라도 단타, 이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좀 조선 기자재라든지 해운이라든지 원전 같은 이런 것도 덜 올랐기 때문에 이런 쪽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우리가 또 엔터주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엔터주는 여러분들 기지는 않습니다. K-팝을 이끌어왔던 핵심적인 이제 두 그룹이 바로 BTS하고 블랙핑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일단 이미 돌아왔거나 앞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블랙핑크는 이미 돌아왔고 세계 공연을 잡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공연 일정을 잡게 되고, 그 다음 BTS는 이제 6월에 다 제대합니다. 전역을 하게 되는데 좀 한 템포 쉬겠죠. 쉬었다가 하반기에 이제 다시 신곡을 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단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올해가 그러니까 이런 이제 K-팝이 다시 부활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이제 부활하다 보면은 앨범을 내고 공연을 하고 하다 보면은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바로 일단 음원 수익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앨범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 공연 수익도 늘어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광고 수익도 늘어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일단 엔터사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일단 턴어라운드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실적이 앞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엔터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JYP 엔터 같은 경우는 덜 올랐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이 세계를 이끄는 핵심적인 이제 그룹이 바로 BTS, 그 하이브라든지 그다음에 블랙핑크라는 YG 엔터지만은 이 JYP 엔터도 상승 그 1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우리가 좀 주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꾸준하게 여유 있게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이 재건조는 사실상 식상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빠르게 일단 종전이 이루어지겠지만은 식상해져가는 이 과정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뭐 재료가 나오면은 반짝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8일 우리 시간은 이제 오늘이지만은 미국은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정도 되겠죠, 그죠? 젤렌스키가 일단 미국을 방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러 가느냐면은 광물 협정에 서명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게 참 웃기는 게, 그러면 거기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지금 보호해주는 그런 안전장치를 해주느냐면은 그게 전혀 없습니다. 니들이 알아서 방어하라 이런 입장인 거죠. 그리고 나토에서 일단 EU에서 거기서 알아서 방어하라 이런 얘기고, 미국은 손 안 댈 것이다. 미국은 단지 우리가 3천 수백억 달러를 갖다가 방위로 지원한 것에 대해서 그 대가를 갖다 받아야 된다. 그 대가로서 일단 받는 것이 바로 일단 광물 협정입니다. 그 히토리 같은 것 갖다 미국이 개발해서 이익을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웃기는 게, 트럼프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을 해왔어요, 그죠? 근데 아마 알고 보면 나중에 가보면은 트럼프 계열 기업들이 아마 트럼프의 우크라이나에 다 진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아마 이 젤렌스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주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협정은 미국이 안전보장장치를 해주지 않는 거지만은 협정을 함으로써 트럼프가 대권을 미국을 갖다가 이끌은 이 순간에 올 때까지는 러시아로부터 안전하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을 갖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힘이 없다 보니까 미국의 어떤 정책에서 끌려다니는 이런 이제 우크라이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일단들 지금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정책을 쓰다 보면은 한국에 일단 그대로 적용할 것이고 좀 잘 사는 나라들에게 일단들 방위비 인상 부담을 대폭 안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일단 우리한테 날아올 이제 청구서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도 시나리오별로 잘 구상해가지고 지금 현재 구성해가지고 대응 준비를 갖다가 갖춰야 되겠죠, 그죠? 이거 안 하면은 지금 이제 상당히 재정 상태도 지금 안 좋은데 이것까지 부담해야 된다면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자, 여하튼 이런 이제 상태에서 투자들 입장에서는 서명을 한다는 것 자체는 종전의 시기가 빨리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갖다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은 재건주들이 바로 기대감을 안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막상 종전을 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 사회간접시설 자본 투자, 인프라 여기에 일단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농업국가이기 때문에 농기계 이런 쪽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고 사회간접 투자에 필요한 것은 뭐 중장비 업체들이고, 그죠? 뭐 건설과 관련한 이런 이제 것들이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좋은데 아직까지는 치고 빠지는 정책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반짝으로는 팔고 또 조정만 또 사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우리가 이제 구사한다면은 지금의 상태에서는 역시 빠른 순환매가 일어난다는 점을 참고합니다. 순환매가 일어난다는 것은 지수가 당분간은 탄력을 받고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선택도 잘해야 된다. 이 순환매가 하루가 다르게 주가가 마치 중국의 경극처럼 이렇게 반짝반짝 변하는데 이걸 갖다 우리가 어떻게 쫓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죠? 뭐가 오를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이런 장세에서는 조정을 잘 봐도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것들을 사놓고 있다가 올라가면 팔고 이런 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의 장세는 조정 과정이기 때문에 또 일단 정강 후약으로 또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점도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죠? 부실주는 호텔에서 빼야 됩니다, 여러분들. 최근 장세 보시면은 각 그 카페 입사 같은 실적이 좋아서 급등하는데 강세를 보이는데 실리콘은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화장품 그 유통업체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그 업체는 실적이 안 좋고 내리꽂는 상태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은 실적 호전주는 일단 이제 긍정적인 의미가 되고 그 수익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고 실적이 안 좋아지는 것들은 그만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추경 매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치 두더지 머신에서 앉아가지고 일단은 오르는 걸 치면은 점수가 잘 안 납니다. 두드리면 다른 게 올라가 버리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조정을 받는 것을 사가지고 바닥을 확인하게 사가지고 있다가 좀 기다렸다가 반짝 오르면 또 팔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속적인 상승하는 것도 매도 안 됩니다. 반짝하고 사라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갖고 잘 참고하시고 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관심을 둘 수 있는 카페 입사 경영 능력이 탁월합니다. 구글의 자금을 받아와가지고 구글 유튜브에서 일단 전자상거래 하는 상태다 보니까 실적이 적자로 오다가 갑자기 흑자로 치솟습니다. 그 흑자율도 엄청납니다. 근데 이런 유튜브의 인기가 좋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굉장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고 조정을 거칠 때 한번 사보는 것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리콘도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실리콘들은 급락했죠, 그죠? 자, 이런 점을 우리가 잘 참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부실주는 사면 안 됩니다. 카페이사 같은 거는 이제 많이 올랐지만은 예전에도 제가 일단 트레이딩 했던 종목이고 일단 조정을 잘 거칠 때 한번 사서 또 반쪽으로 팔고 뭐 이런 전략을 한번 대응해 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일단 마치고 일단 여러분들 또 다음 여러분들 투자 전략 잘 참고하시면서 오늘 좋은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